네, 반갑습니다. 마음대잔TV 마음대잔 한마을선생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요, 무조건 따라하기 하십니다. 이 무조건 따라하기를 따라하시면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인간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고 얽힌 것을 풀 수 있는 이런 팁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의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상담 중에 자주 겪습니다. 인간의 사고,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생각, 사고, 인지, 이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인간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누군가하고의 관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에 무조건 따라하기, 이 부분을 따라하시면 치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사고, 인지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며느리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먼저 키번호 알려준 거죠. 아들 집에 키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TV 보다가 며느리의 귀가가 늦어지니까 심심했든지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에 시어머니 베란다 정리 안 된 채로 있는 화초, 야채 박스 이렇게 널려진 재활용품을 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보면서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늘 자신의 집에서도 무엇인가 눈에 띄면 몸으로 하곤 했으니까요. 늘 살림하던 버릇 그대로였죠. 곧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베란다가 깨끗이 치워진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베란다 치우셨네요? 지저분했죠? 이렇게 말하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약간 민망했든지 뜬금없이 아무리 바빠도 좀 치우고 살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한마디 더 거듭니다. 야채가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겠더라 하고 뒷말이 이어졌죠.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찾아온 겁니다. 반사적이죠. 그러게 누가 연락도 없이 불쑥 방문하래?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경험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살림을 못한다는 거야? 내가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라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무례하잖아. 평소에 나한테 감정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역시 시어머니는 대충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드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곳에서 이 생각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에 관한 며느리의 내적 평가는 며느리의 무의식에 문자의 형태로 기록됩니다. 형태 아닙니까? 무의식은 과거, 현재 경험하는 자신의 생각, 이미지 이게 압축되고 억압됩니다. 그게 무의식이죠. 그리고요, 그 무의식은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압축된 에너지로 꿈틀꿈틀 됩니다. 드디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 시어머니에 관한 생각이 며느리의 의식의 일부를 이루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무의식 속에 시어머니는 분별 없는 사람, 자신을 늘 비난하는 사람,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는 행동을 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행동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내면의 투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제가 그런 마음 품는 게 단지 그 일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은 늘 그랬다니까요. 지적하고 조언하고 잔소리하고 모처럼 한두 번 챙겨주면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 도대체 이런 소리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말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삶은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모든 며느리가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네, 오늘 이 영상은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잠시 미뤄놓고요, 시어머니에 관한 며느리의 반응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경우를 잠시 미뤄놓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에 선생님과 여학생이 학기 초에 첫 대면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만난 그 여학생이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조금 짙게 했네요. 옷차림도 힙합이고 활바람이 지나치고 말투도 조금 투박합니다.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해요. 선생님은 그 학생에 관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의지적 의식입니다. 밑에서 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주체가 없는 곳에 이 생각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쟤는 불량 학생이야. 학생답지 못해.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불량 학생으로 대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경계하고 학생이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여학생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외로 운동도 잘하고 학급의 모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몸이 불구인 친구를 1년 동안 밀착해서 케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학급 친구들이 다툴 경우에도 이 여학생이 화해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이 학생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 학생 때문에 전부 행복해 하죠. 선생님이 불량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그 학생, 네, 부모님에게 효도도 잘하고 어른들에게 공경도 할 줄 압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해도 그런 선생님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런 학생을 선생님은 학생답지 못해, 불량 학생이야, 네, 이렇게 1년을 대한 거죠. 자, 그럼 그 선생님과 그 학생이 잘 지내지 못했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학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학생에 관한 편견을 가진 선생님의 문제입니까? 우린 누구나 그 선생님의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시댁, 처가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사람에 관한 자기 생각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너무 어렵죠? 네, 그러면 앞에 미루어 놓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식상에 도착한 그 시어머니, 종업원에게 목소리 크게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 씹는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며느리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불쾌한 생각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밑에서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식하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먼저 자신에게 품어졌던 시어머니에 관한 무의식의 이 생각이, 이 인지가 포개해지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거북하고 불쾌하고 불편하게 되죠. 심하면 소화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이 며느리는 자기 앞에 있는 그대로의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 관한 생각과 식사를 하는 중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잘 지내거나 음식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나 다른 가족과의 관계, 시댁, 처가의 관계,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가 그 사람에 관한 사고, 그 사람에 관한 인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 남편, 아내, 자녀, 내 형제, 부모님, 시댁, 처가, 식구 등 타자를 대하면서 저 사람 배려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무시해, 자기밖에 몰라. 그는 가장, 남편, 아내 자격이 없어. 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남편, 아내에 관한 생각, 저 사람 무례해,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이야, 공간불능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 없거나 이런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편안해지나요? 인간관계가 자유롭고 평화롭습니까? 앞에 며느리도 식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맛있는 식사를 시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의 원인이 무언가요?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였나요? 그 사람의 행동에 관한 생각이 문제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의 갈등은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 안에 억압된 그 사람에 관한 판단의 축척, 전치, 이미지, 반사적 사고 때문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관한 생각이 없거나 그랬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랬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좀 치우고 살지 그랬니? 야채가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하겠더라.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며느리가 그러게요. 좀 정리 좀 할 거 그랬네요. 정리하느라고 힘드셨죠? 네,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씹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며느리가 저 무례해, 무식해, 자기밖에 몰라. 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 맛있죠? 어머니 입맛에 맞아서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겠죠.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편을 겪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 속에 묻어둔 사람이든 가족이든 내 가슴 속에 깊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관한 내면의 소음이 없는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상상에 즉각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있는 그대로의 그가 드러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기 두 번째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태도를 취할 겁니다. 나는 그가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 네, 그를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가 공간불능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를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살아납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조건 따라하기를 잘 따라오셨으면 나와 관계가 어려운 누군가가 아마 새로운 방식으로 느껴질 겁니다. 분명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렸죠? 이제 그가 그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나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말고요. 그의 방식. 나는 그가 왜 그것에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야 나와 대상관계를 맺은 그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난 나의 방식으로 행복하듯이 그도 그의 방식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나의 방식으로 행복하듯 그가 그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네,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이 좀 따뜻해졌나요? 아니면 저항이 있나요? 저항이 있다면 그 사람에 관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놓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우리의 에고입니다. 자아의 내적인 트집이죠. 에고나 자아의 역할은 분리, 경계, 구분, 편가르기, 담쌓기죠.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고가 누군가에 관한 판단을 무의식에 억압하면, 그리고 그 판단을 내가 놓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에 관한 내면 소음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고통과 갈등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두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에 관한 내면의 소음을 잔잔하게 하고 그를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그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내 가슴에서 싹 녹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가슴이 한편이 시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닫고 새롭게 시작된 인간관계는 종전과는 다른 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